네, 여러분, 우리 또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이제 주식회사의 이제 설립에 관한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설립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죠. 모집 설립과 발기 설립. 그래서 지금 시간은 이제 발기 설립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객관적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공유해드린 우리 자료를 다시 한번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사항을 보시면, 자, 발기인 ABC가 이제 회사를 만들 거예요. 주식회사를. 자, 먼저 이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이 정관을 작성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저랑 공부하면서 정관이란 말을 어디서 들어봤어요? 그렇죠. 예, 그 회사의 능력에서 이 목적 범위 내로 어떻게 요 그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 능력이 있다. 그 목적은 어디에 적느냐? 정관에 적는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정관에 작성을 해야 됩니다. 정관의 작성. 그럼 박인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정관을 작성하는 거야. 정관 작성. 이해됐죠? 예. 그다음 주식 발행 사항을 결정합니다. 이 발기인들이 예, 우리 이번에 뭐 보통주 얼마, 그다음에 뭐 어떠한 주식 몇만 주 발행합시다. 이렇게 해서 전원이 동의에 의해서 발행 사항을 결정하고요.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5만 주, 25만 주 중에서 10만 주, 10만 주, 5만 주 이게 총 주식의 인수를 100% 합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출자 이행, 납입의 의무를 하죠. 그래서 100% 합니다. 요거 예외적으로 우리가 확정 자본주의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기관을 구성하는데 이사 감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이사 감사를 뽑게 돼요. 이사와 감사를 뽑게 됩니다. 그 누가 뽑냐? 발기인이 뽑습니다. 여기서 이 운영의 주체에서 핵심적인 인물은 발기인밖에 없죠. 발기인. 그래서 나중에 이 조사가 정관부터 이제 이사 감사 선임까지 잘 되었는지 회사에 이 부실이 없는지를 어떻게 해요? 조사를 합니다. 이 조사를 하면 이제 드디어 이제 설립 등기를 하면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정자와 난자가 이제 수정이 돼서 뭐 이세포기, 사세포기, 뭐 8세포기, 16, 32, 뭐 64, 막 이렇게 해서 핵분할이 이르듯이 얘도 이제 막 한 겁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나중에 딱 40주가 되면 태어나듯이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 먼저 이제 정관을 작성하죠. 우리 목적이 우리 출판업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발기인이 A, B, C가 있다고 했잖아. 이게 기억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게 정관을 작성하는데 최초의 정관을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만드는 정관을 무슨 정관? 원시 정관이랍니다. 원시 정관. 원시 정관. 그래서 이 원시 정관을 작성하고 그러면 나중에 이 원시 정관이 회사가 만들어지고 뭐 목적, 상호, 뭐 주소 이런 내용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바뀌면 이제 변경 정관이 되는 거죠. 변경 정관. 이해되셨죠? 그때는 무슨 정관? 변경 정관이 되는 겁니다. 변경 정관. 일단은 최초의 정관을 원시 정관이라 하고요. 이 원시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알았죠? 꼭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 소규모 회사가 앞으로 계속 나오는데 이 소규모 회사는 자본금 규모가 10억인 미만의 회사를 우리는 바로 이 소규모 회사라고 있습니다. 무슨 회사? 소규모 회사, 소규모 회사. 그래서 자본금 규모가 이제 10억 원 미만인 회사, 이런 회사를 우리가 소규모의 회사라 하고 요 회사가 발기 설립으로 갈 때는 모집 설립이 아니라 발기 지금 우리가 제가 설명하고 있는 그럼 발기 설립으로 갈 경우에는 공중인의 인증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창립 절차의 간소화의 일원으로 이 원시정가는 공중인의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회사가 이 회사가 만약에 소규모 회사였다. 자본금 금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렇다. 이럴 때는 창립 절차의 간소화의 일원으로 어떻게 한다? 이 공중인의 인증을 면제시켜 준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정관은 자치 규범이야. 이거 어디서 배웠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정관을 두 군데서 배웠어요.
이 권리 능력의 목적 범위 내에서 한다. 그리고 또 뭐야? 이 정관, 법원, 법적 분쟁에 해결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자료, 어디에 근거를 할 것인가? 정관을 자유하고, 없으면 상사특별법, 없으면 상법, 없으면 간수법, 없으면 민법을 한다. 그때 정관을 또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 정관은 상사자치규범이고 계약설이라는 게 우리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재사항은 제 상법 제 289조의 절대적 기재사항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이거야. 우리 이거 상법제 289조에 목적, 상호, 수권 주식, 액면가, 발행 주식, 본정 공고, 설명, 주민번호, 주소 이런 거 좀 이거 반드시 적어야 돼. 절대적이란 말은 이거에 어느 하나라도 누락이 되면 만약 무액면 주식일 때는 이거 안 적어도 돼. 근데 액면 주식일 때는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어느 하나라도 누락이 있거나 적혀냈을 때는 절대적 기회상이 되면 그 회사의 설립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이 발기인 아저씨들이 또 발기인 아저씨인지 발기인 엄마들인지 모르겠지만 이 발기인들이 어떻게 해요? 왜 저거 절대적 기회상. 그래서 언제 중요한 건 이 기재가 없으면 무효예요. 알았죠? 예. 자, 그런데 제29조에 제29조 아니고 제280 제290조에 변태 설립 사항이 있어요. 이건 상대적 기재 사항이에요. 상대적이라는 말은 적지 않아 적 적지 적지를 하면 안 되고 기재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재 어,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효력에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기재하지 않았어. 그럼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뭐 이런 그 상대적 기재상이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이거 기재하지 않아도 회사가 성립되는데 영향이 없어. 그치? 이렇게 바꿀게요. 이렇게 바꿀게요. 네. 지지하지 않아도 회사 성립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게 없다, 이런 내용이 없다고 해서 회사가 성립 안 된다. 그게 아니야. 왜?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변태 설립상, 변태란 말 아시죠? 비정상적이고 위험하다 이런 뜻이야. 변태 봐봐봐요, 여러분. 우리 다 이렇게 잡아봐. 이 컵에 물을 이렇게 마시잖아. 근데 이거 어떻게, 뭐 눈에 붓거나 코로 마시고, 그럼 변태라 그러죠. 변태. 뭐, 변태가 뭐야? 바바리맨 이런 사람들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래, 변태 아닌가? 막 이렇게 하잖아. 비정상적이다 이 뜻이야. 이해됐어? 네. 그래서 그럴수록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이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자 기재하지 않아도 회사 성립에 영향이 없는데 만약에 이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기재하지 않으면 효를 주지 못한단 말은 이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기재를 하라 이런 뜻이야. 이해됐죠 이제? 네,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있냐면 나중에 하겠지만 발기인의 받을 특별 이익이 있어. 출판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총판권은 누가 하느냐? A만 갖는다, B만 갖는다, C는 갖는다. A가 갖다도 수도권 갖고 너는 어떻게 이 충청도와 전라도를 갖고 너는 강원도와 제주도를 포함해서 어디 경상도를 갖는다. 이런 것들을 적어놔야 된단 말이야. 이게 위험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게 대충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보세요. 현물 출자, 지적재산, 부동산 같은 거 투자할 때. 내가 뭐 준다 해놓고 안 주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공장 부지 매입권, 이런 것도 재산 인수. 그다음에 이게 나중에 재산 인수가 이게 설립 등기 이후로 가면 이게 사후 설립이라 말을 합니다. 일단 여러분 발기인이 받을 특별 이익이나 현물 출자, 재산 인수. 발기인이 고생했으니까 네 얼마나 보수 줄 것인가, 설립 비용에 대해서 얼마나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은 적어야지만 그 효과를 주장할 수 있어요. 적지 않고 나 이거 했는데 좀 달라 이렇게 말을 못한다 이 말이야. 그럼 이걸 적지 않더라도 회사 승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기재하지 않아도 회사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나 그러나 해주시죠. 없으나 기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위험한 약속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예, 좋아요. 자, 이 개념만. 그래서 이제, 이 회사의, 뭐야, 예, 발기 설립을 설립할 때 첫 번째 단추가 정관이구나. 그럼 정관을 작성할 때 우리가 알아둬야 할 사항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발기인에 대한 뭐, 우리 자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격, 자격. 발기인은, 발기인은 1인 이상이면 됩니다. 맞죠? 1인 이상이면 되잖아. 왜? 혼자 있으면 되니까. 미자 아시죠? 미자. 미성년자.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법인, 즉, 회사. 회사도 가능할까? 가능하지. 공부 안 했어요? 왜 회사가 해? 회사가 다른 회사에 무한 책임 사업만 아니면 출자할 수 있다고 했잖아. 우리 저번 시간에. 이해됐어요?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 발기인의 자격은 1인 이상이면 되고, 미성년도 된다. 미성년자도 되지. 예. 그다음에 법인 회사도 된다. 이해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주식 발행 사항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발기인 전원, ABC가 전원이 동의했어야 돼. 보통주, 우선주, 종료 주식을 발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결정한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그냥 보통주 그냥 25만 주로 합시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25만 주 그러면 이 재산 인수 그러면 출자액 납입해야 돼. 100% 한다. 예외적으로 확정 자본주의가 확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여기밖에 없다 이 말이야. 알았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수권 자본주의야. 25만 주 발행하는데 A가 10만 주, B가 10만 주. 그다음에 얘가 5만 주를 한다. 이해됐지? 예. A가 납입을 하죠.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돈을 내야 돼. 금전이나 아니면 그 현금 출자를 해야 돼. 현금. 알았죠? B도 납입을 해야 돼. 돈이나 현금. 같은 말이지? 예. 만약에 했는데, C가 납입을 하지 않았어. C가 납입을 안 했어. 돈을 다 냈는데 안 했어. 그럼 강제 이행을 합니다. 왜? 어차피 얘들은 책임을 A, B, C가 지기 때문에 기다려줘야 돼. 얘를. 그래서 나중에 모집 설립은요, 기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체할 수 있어요. 근데 단기 설립은 어차피 A, B, C가 하기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 애들이 할 때까지 강제로 이행시켜야 됩니다. 그랬지만 회사 절차가 계속 순조롭게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요거 하나. 만약에 금전이나 이 현금 출자가 아니라 부동산일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등기 서류까지 교부까지 해야지만 완성시킵니다. 그러니까 등기 서류 다 주고 이제 등기를 완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해야지만 출자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예. 그럼 보세요. 이런 현물 출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나오잖아, 현물 출자. 이런 거는 변태 설립상이고 위험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현물 출자한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 그 효과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적어야 한다, 이 말이야. 해야 된다.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이게 상대적 기재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셨죠? 예, 상대적 기재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일 경우에는 등기 서류 교부까지 해야 완성이 됩니다. 만약에 돈을 낸다 그러면 납입 장소는 지정된 금융기관에 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발기인에게 납입했을 땐 그 무효예요. 알았죠? 얘들은 먹고 도망치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믿고? 이해됐죠?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절차가 뭐가 있냐면 이제 이사, 이제 감사 기관을 구성합니다. 누가 이 선임한다고? 발기인이 선임하죠. 발기인밖에 없어요, 여기. 예. 그 다음에 조사를 합니다. 조사. 조사는 그럼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다 조사하는 거야. 잘 됐는지. 예, 그래서 일반적인 사항은 이사, 감사가 조사해서 그냥 발기인에게 보고합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근데 변태 설립사항 같은 경우는 아까 이렇게 보세요. 이런 거 중요한 얘기죠. 이거 얘기했잖아요. 위험한 약속 이거 중요하다 이 말이야. 정상적이지 않죠. 책임의 소재가 분명을 하기 위해서 이게 되게 위험한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이렇게 위험한 약속일 때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이런 걸 조사해서 이사가
법원에 검사인을 신청합니다. 이 검사인이 나와서 열심히 검사할 거예요. 누가 신청한다? 이사, 이사. 그러니까 발기 설립이 되는 이사가 합니다. 그래서 이사가 검사인을 선임하면 이 검사인이 나서 조사를 하죠. 그럼 이 사람이 조사를 열심히 할 거야, 대충 할 거야? 열심히 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또 조사인으로 불러가지고 또 일할 거 아니야. 조사를 하니까 이 변태 설립상 어느 이 사항인지 이 사항인지 이 사항인지 이 사항인지를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변경 처분을 누가 하냐? 법원이 한다. 법원. 여러분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법원에서 여러분을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막 박수 칩니다. 신났다. 와, 나 법원에 가지고 견학을 한다. 그런 뜻이야? 법원에서 불렀어. 뭐 증인으로 나오고. 아니 누가 소를 제기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피고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으러 가야 돼. 그럼 좋아? 응? 그럼 도시락을 뭐 유부초밥을 살까? 아니면 꼬마 김밥을 살까? 막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짜증나잖아. 그지? 예. 근데 내가 내 돈 내고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변태 설립상이 잘못됐다고 법원이 개입한다? 기분 나쁠 수도 있어.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이 이해가 돼요. 이해되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다 끝나면 이제 설립 등기를 하는.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뭐야 이제 모집 설립에는 요 다음 절차는 이제 이 발기 설립에 대한 설명을 하고 또 할게요. 알았죠? 그래서 쭉 내려오시다 보면 어 뭐가 있냐면 이 여기 CF 요 발기 설립 절차 여기 있죠? 예. 자 모집 설립 이거는 이제 발기 설립에 대한 이제 제가 이 개관을 설명드리잖아요. 이게 끝나면 다시 할게요. 쭉 내려오시다가 여기 들으시면 자, 주식회사 설립 절차는 복잡합니다. 왜? 주식 인수, 돈에 관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명자씨 인적 회사는 이렇게 그냥 정관 작성하고 바로 등기할 수 있어요. 그 간단하죠, 그죠? 근데 우리 봐봐봐요. 여기 뭐가 있었어? 여기는 봐. 정관 작성, 등기까지 엄청 중간에 돈도 내야 되고 이사 감사도 뽑아야 되고 조사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 근데 한명 합자에서는 정관 작성하고 바로 등기할 수 있어요. 왜? 돈에 관한 그런 관계가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런 절차는 이제 주식의 인수 절차가 반드시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신용 노무도 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얘기 들어봤죠? 우리 몸으로 때울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주식회사의 특색은 설립의 특색은 인적에서부터 절차가 복잡해요. 여기는 이렇게 간단하잖아. 어, 이해됐어요? 근데 쟤들은 복잡해요. 주식의 인수 절차가 필요해. 돈이 필요합니다. 조사가 필요해. 발기인이 존재하죠. 대부분 강행 규정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이런 특색이 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주식회사 설립 방법. 먼저, 이제 발기 설립과 모집 설립이 있죠. 발기 설립은 발기인들만 주주로 해서 설립을 할 때, 발행 주식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해서 회사 설립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아까 우리 25만 주 중에서 10만 주, 10만 주, 5만 주로 한다. 이렇게. 모집 설립에 설립 시 일부는 발기인이 인수하고 그래서 25만 주 중에서 20만 주는 발기인들이 하고 나머지 5만 주에서 주주를 모집해서 하는 제도가 바로 모집 설립이다. 이해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주식회사의 최저 자본금 5천만 이상이어야 한다. 이게 제 아까 290 표시됐죠? 예, 표시됐다. 최대 자본금 최대 자본금 제도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둘 게 이제 설립 추진에 대해서 이제 알아둘 게 뭐냐면 이제 발기인 제도가 나오고 발기인 제도 그다음에 발기인 조합이 나옵니다. 맞죠? 발기인 조합 설립 추진에서 발기인 조합 설립 중 회사 이런 말이 나오는데 설립 중의 회사 이런 말이 나와. 그래서 우리 아까 봤듯이 봐봐요. 발기인이 정관 작성하잖아. 그럼 주식 발행 사항을 결정하고 주식을 납입, 인수하고 조사하고 등기까지 하잖아. 이게 등기를 하면 이제 법인격을 취해서 태어난 거다 이 말이야. 회사가 되는 거야. 그 법인성이 되는 거야 이게. 그래야지만 권리와 의무에 주체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형광펜 칠해놨죠? 예. 다른 걸로 해볼까? 아,
여기까지 이제 등기가 되기 전까지 아직 태어났어, 안 태어났어? 등기가 이게 되어지면 태어나잖아. 아직 안 태어났어. 그래서 이런 회사를 태아로 보면 됩니다. 설립 중 회사. 그러면 태어나야지만 법인격을 취득하는데 태어나기 전에는 취득해서 안 했어. 그래서 법인격이 없는 사단. 사단이란 말은 뭐야? 사원들의 단체야. 그치? 그리고 한마디로 하면 법인이 아니다. 그래서 비법인 사단이야. 언제까지? 등기 전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의 권리 능력이 뭐였어? 우리 권리와 의무에 주체된다 그랬지? 그럼 이게 태어났어? 안 태어났어? 안 태어나기 때문에 권리 능력이 있어? 없어? 그래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란 말을 쓰는 거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다. 비법인 사단이다. 그다음에 설립 중 회사다. 그다음에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그건 등기 전까지 이런 일체의 행위까지의 인정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태와 같은 설립 중 회사, 비법인 사단,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다 같은 말이에요. 이해됐죠? 예. 자, 그래서 발기인 보세요. 발기인. 발기인. 발기인은 예, 이 주식회사의 설립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관의 발기인으로 기재되고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 자를 하나이기 때문에 법적 의미에서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는 사람이 발기인입니다. 꼭 기억합니다. 기명 날인 또는 서명, 그러니까 이름 쓰고 도장 찍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정관의 발기인으로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기재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인 의미에서 발기인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예. 그러면 발기인이 뭐라고? 예, 정관에 자기 이름 짓고 도장 찍은 사람들 말하고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죠. 발기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어요. 법인도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어디 갔어? 응, 응. 1인 이상이면 되고 미성년자 법인 해서도 된다. 맞죠? 예. 그래서 된다. 법인 해서도 된다. 미성년자도 된다. 아, 제한은 없다. 옛날에 3인 이상인데 그냥 1인 회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1인만 있으면 된다. 알았죠? 예. 이게 발기인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발기인의 지위는 설립 중 회사의 구성원입니다. 업무 집행기관이죠. 여기 등기되기 전까지 오로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발기인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권한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판례 보세요. 개업 준비 행위도 발기인의 권한에 포함된다. 이게 우리 대법원의 판례가 개업 준비에 대한 행위도 발기인의 권한으로 포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발기인의 조합은 보세요. 종전에는 이제 세 명이 있어야지만 이제 회사 설정인데, 그 조합이 되려면 세 명 있어야 되는데, 두 명 이상 있어야 되는데, 이제 1인 회사도 있기 때문에 이 조합의 의미가 상실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종전에 3인 이상으로 발기인의 요건을 하는 경우 2001년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이게 2인 이상의 발기인의 경우에 1인에 의한 발기인의 주식 설립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2인 이상 발기인이 있는 경우에는 뭐 실기 있어요 없어요? 응. 그 두 명이 이상이 발기인이 있을 때만 실익이지만 이제 1인이기 때문에 뭐 1인에 대해서는 조합이 필요 없잖아. 그래서 발기인 조합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설립 중에서는 태아죠. 태아. 그래서 어떤 경우라고? 설립에 관해서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 보는 게 우리 대법원의 판례다. 그렇죠?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 언제부터 설립 중 회사가 되냐? 이렇게 정관이 작성되고 한 주 이상을 하고 주식을 인수하는 때 이렇게 보세요. 여기 보세요. 위에 보시면 이렇게 정관이 작성되고 주식을 100% 해야 되는데 이제 한 주 이상만 이제 인수하고 등기가 되기 전까지 어떻게 주식을 한 주 이상 인수하면 그때부터 이제 설립중 회사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그 나중에 이제 권리 의무가 이제 승립 회사가 만들어지면 그걸로 다 이전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들어가야 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여기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를 보시면 첫 번째는 정관을 작성하고 두 번째 납입 구성,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설립 등기를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다 했던 말들이에요. 그래서 잠깐 보시면 먼저 이제 정관을 작성하죠.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활동에 못하네요. 활동에 관한 근본 규칙이고 기재한 서면이에요. 그리고 원시 정관이라고 발기인이 작성하죠. 공중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는데 소규모 회사는
특히 이 소규모 회사가 발기 설립을 갈 때는 뭐 한다? 예, 면제된다. 상입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해됐죠? 예. 그리고 얘의 법적 성격은 어떻게 해요? 계약설이다. 예, 요거. 그리고 정관의 기재 사항은 어떻게? 그 목적 상호 이렇게 돼 있다. 이해됐죠? 예, 자본 이런 건 적지 않는다. 다 했기 때문에 이제 관련하게 하는 거예요. 효력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기재해야 되고 기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무효가 된다. 목적,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해산 능력의 기준이 되고 남용의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된다. 상호 반드시 해산하는 문자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19조에 나와 있고 발행할 주식, 발행 예정 주식이고 일주 금액. 우리는 뭐야? 일주의 액면가는 정관에 기재하고 자본의 구성 단위는 의미에서 추상적 가격이기 때문에 실제로 발행하는 제시하는 발행가액과 다르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본 유지의 원칙에 따라서 액면가 예로 발행 못하는데 예외적으로 417조 그때는 예외된다. 아까 나중에 봅니다. 법원의 인가와 주주총회 특별 결의와 법원의 인가에 있으면 된다. 이해됐죠? 예, 그다음에 무행면식을 발행할 수도 있고 발행 주식 총수 발행해야 되고 본점 공고 주민번호 쓸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변태 설립사항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게 변태 설립사항은 뭐가 되냐? 위험한 약속으로서 이렇게 발기인이 받을 특별히 현물 출자 재산 인수 보수가 있는데 이 위험한 약속이기 때문에 정관에 기재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변태 설립의 경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나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부당하고 인정할 때는 발기 설립이 되는 법원, 모집 설립 때는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발기 설립이 되는 법원이 개립하기 때문에 되게 깨름칙하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이런 관계가 끝나면 우리 주식 발행 사항을 결정하죠. 발기인의 전원에 동의로 한다. 이해됐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뭘 하냐? 여기 발기 설립 절차에 대해서 이제 주식의 인수와 납입 있고 임원을 선임하고 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하고 우리 다음 주차에는 어떻게 해요? 이 발기 설립의 나머지 절차부터 하고 모집 설립을 끝내고 그다음에 이제 등기까지 해서 이제 마치는 방향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 이제 복습을 잘 하시고 우리 이제 몇 주차? 네, 이 다음 주차 이제 4주차에 이제 그 발기 설립의 나머지 부분하고 모집 설립 절차하고 등기까지 하고 이렇게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복습 잘 해주시고 우리 다음 수업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